안녕하십니까.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오늘 한중일 증시 잠시 살펴보고요. 간단 리뷰 그리고 이번 주에 일어날 일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1개월 동안 코스닥, 코스피가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중국, 미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나타내주는 차트고요. 딱 1개월 됐습니다. 오늘 제가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자, 2018년 11월 18일 날을 100으로 잡았을 때 똑같이 출발을 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보라색이 코스닥 지수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주황색. 코스닥이 보시면 변동성이 제일 커요. 이제 상승폭도 제일 컸고 하락폭도 제일 컸고. 그래서 사실 11월 달에 하셨던 분들도 수익이 좋으셨을 텐데 12월 들어서 제약바이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다 무너지면서 일단 코스닥, 코스피 할 거 없이 장이 많이 무너지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미국도 이게 검은색이 미국이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얘기 나오면서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제일 꼴찌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개월 동안의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3.5, 코스피는 마이너스 2.2. 대응하기 힘든 장이었습니다. 워낙 변동성도 컸고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어떤 방향성도 잡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 문제는 3개월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는 사실 대응하기가 더 힘들었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 초록색이 코스닥 지수입니다. 초록색이 코스닥 지수고 똑같이 3개월 전에 시작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뭐 사실 거의 반등을 준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뭐 개인뿐만 아니라 어떤 코스닥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이 상대적으로 견조했고 보라색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워낙 그 전에 하락폭이 컸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도 하락폭이 컸고 상대적으로 한국 증시가 더 가팔라 보였지만 어쨌든 3개월 동안에 마이너스 20% 정도의 계좌 손실이 발생했다면 평균 정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실 힘든 장이었다고 보여져요. 저도 지금 돌이켜 보면은 매일같이 뭐 손님들 응대하고 하던 전 일상이지만 그래도 돌이켜 보면은 참 어느 때보다 힘들었습니다. 방향을 잡을만 하면 또 이렇게 방향을 잡을만 하면은 또 하루 이틀 하다가 빠지고 잡을만 하면 빠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롤러코스터였기 때문에 지금도 힘들었지만 앞으로도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보시면은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왔어요. 중국의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제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불안했고 미국 무역 분쟁 여파가 해석상의 문제로 번지면서 3개월 동안에 과연 어떤 식으로 뭐 결과가 나오겠니 하는 우려가 있었죠. 여기 중국의 뭐 예상치가 8.8%였는데 5.4% 산업 생산의 증가에 그쳤고 중국의 경제 성장 엔진인 이제 고정 자산 투자 증가율도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역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 손해가 수치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구간인 거죠. 근데 이미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그런 뭐 충격은 생각보다는 덜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실적 우려가 뉴스 폭탄, 뭐 뉴스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많이, 증권사에서도 많이 리포트를 냈어요. 오늘만 해도 뭐 제가 알기로는 열 몇 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실적을 일제히 낮췄습니다. 이제 전망하는 자료들을 뭐 5만 원, 6만 원대에서 5만 원 초반, 4만 원 후반대로 낮추는 리포트가 많이 있었고요. 삼성전자 분계 소식도 뭐 악재였죠. 저도 다른 이 유튜브 영상에 38,000원이 올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38,000원에 한 번 지지는 받네요. 역시나 한 번은 지지는 받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38,000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 수준에서 한 번 더 하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시기가 사실 문제잖아요. 38,000원이 깨진다는 건 어쨌든 뭐 거의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 시기가 언제쯤이냐. 사실 그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당장이라도 내일 무너질 것 같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예측할 때는 또 밑에 견고하게 시장이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인 매도세가 오늘은 조금 좀 주춤해진 것 같은데, 어쨌든 지난주에 보시면은 전기전자, 반도체, 의약품 낙폭이 과다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38,000원 밑으로는 저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000원 무너지면은 아 이거는 꺾였다라고 하면서 매도 관점이 아니고 38,000원 오면 사고 36,000원 오면 사고, 삼성전자만큼은 저는 이 투매가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봐요. 이미 시장의 컨센서스는 다 반영이 됐거든요. 실적이 안 좋다, 안 좋다. 그렇게 하는데, 뭐, 여기서 더 어닝 쇼크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리고 시장의 환경도 디램 자체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길게 얘기하면 또 리뷰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삽니다. 그것만 말씀드리고요. 자, 다우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뭐 거의 1년치 상승분을 다 토해내고 더 빠지려고 하는 찰나에 지금 지지선에 걸려 있습니다. 사실 미국도 이제 경제지표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제 뭐 금리를 올리니 많이, 그리고 무역 분쟁에서도 뭐 잘 버텨주던 증시가 이제 고용지표 포함한 이제 뭐 국채 금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 우려까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지지선 근처에 와 있는 형국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지선 근처에 걸려 있어요. 그렇게 사상 최고치를 매일같이 경신하던 나스닥이었는데 어느새 상당히 또 하락 음봉이 크게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익필 미루지 않고 바로 지지선 무너지면서 자고 일어나면 2% 3% 빠졌다는 뉴스가 나올까봐 조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바로 2050 무너지는 거죠. 어쨌든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관점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S&P도 별반 다르지 않고요. 다 주요 지지선 근처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거죠, 사실은. 치열한 공방이 있었죠. 이 박스권 내에서도. 이제 근데 호재성 어떤 이슈를 찾아보기가 힘들었잖아요. 미국에서 좋은 얘기가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락에 좀 관점을 두는 게 맞았다고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요 2150선에서 이 2050 요 박스권 구간이 정말 심리적으로 약한 구간이거든요. 이 50이 무너질 듯 말 듯 하면서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가 사실은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 이번 주를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연말에 또 비슷한 레벨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걸 무너진 상태로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된다면 어쨌든 좀 힘든 상황이죠, 여러모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게, 이제 이 선을 좀 그어보면은 어쨌든 요 저점이 있고 요렇게 선을 그었고, 그다음에 요 고점과 고점 선을 그었을 때 요 하락선을 밑으로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라인은 완전히 차트는 무너졌다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요 지지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 1년 반 전에 요 지지선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위태롭게 다들 버티고 있는 겁니다. 차트상으로는 무너졌어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게 요 라인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지지선이 사실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이제 의문인 거죠. 다 위태롭습니다. 상황은. 그래서 이번 주 이슈 보시면은 미국 기준금리 올리는 거는 아마 기정사실화 돼 있습니다. 2.5%까지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의 화두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라고 해서, 이제 금리는 뭐냐면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봤더니 이제 10년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거죠. 단기물 금리가
10년, 그러니까 단기물 금리를 3번 올리려고 했더니 3번 금리를 올리게 되면 10년물 금리보다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장기로 맡기면 금리를 더 줘야 되는 건데 단기물을 금리를 더 준다는 게 이게 어쨌든 경제 현상이 이제 거꾸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인 전망이 불투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계속 고민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래서 결정된 게 없고 아마 이번에 올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금리 인상에 회의감이 든다. 이거 확실하지 다음에 3번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시장의 여부가 또 안개 속으로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 올리는 건 맞지만 금리 올리고 난 후에 성명서를 발표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식으로 경기를 판단하는 그 멘트가 중요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10년물 금리는 2.89, 2년물 금리 현재 2.74입니다. 5년물 금리 역전된 거죠. 역전이 됐습니다. 2년물 금리가 더 높아요. 그 다음 중국은, 중국에도 경제지표 아까 앞에 보셨듯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20날입니다. 12월 20날. 그래서 경기 부양을 할 이제 경제 공작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를 좀 부양하자라는 그런 이제 의견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중국 증시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예측할 수 있고요. 코스피가 문제죠. 2100선과 2050선의 박스권이 반드시 지켜줘야 될 선이 50선. 그리고 건드려도 위태롭게 죽을 것 같은 선이 2020선. 2020이 오면은 사실 거의 무너진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저도 2000선이 무너진다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1800선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트폴리오를 이제 도전적인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한 30%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길게 쓴 이유는 이제 제가 방송이다 보니까 약간 긴장도 하고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조금 쓴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사실 정말 잘 알고 있는데 방송으로 설명하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아직 초보라서 그런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이고요. 이제 실적 컨센서스를 추가 하향했습니다. 여러 가지 증권사 레포트를 종합을 해서 오늘 정리를 했는데 정유, 전기전자, 반도체, 제약, 화장품, 항공, 자동차까지 뭐 섹터별로 봤을 때는 뭐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하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이렇다고 해서 주식을 지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하면서 손 빼실 분들은 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략은 제가 하나씩 짚어드리는 종목들도 사실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많아요. 실적이 양호하지만 장이 빠지면서 주요 지지선에 있는 이렇게 와 있는 종목들은 사실 베팅 해볼만 하잖아요. 저는 캔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지는 못하지만 지지선의 저항선의 그 심리 상태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려있는 종목들을 잘 찾아서 주식을 싼 가격에 주워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는 최근에 지켜보고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을 하나씩 담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오늘 제가 이 꼬냑을 한잔 해서 입이 좀 꼬여요. 안 그래도 방송도 어설픈데 긴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종목을 하나 더 준비하고 있는데 조만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